네, 코린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경제 대공황, 트럼프의 압승에 베팅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이런 공포 마케팅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대공황은 거의 10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경제 공황이 왜 한 번이면 충분했을까요? 네, 인류는 이걸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2020년도 팬데믹 위기가 왔을 때 어때요? 인류는 협력을 통해서 잘 이겨냈죠. 자, 미국과 중국의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 미국은 돈이 넘쳐나서 생기는 문제고, 중국은 물건이 넘쳐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요가 과잉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건을 서로 사려고 하죠. 네, 실업률은 낮고, 달러는 전 세계 패권이고, 기술도 거의 미국이 뭐 다 독점하고 있죠. 그다음에 군사 패권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패권. 네, 미국의 모든 그런 인터넷 업체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지금 유튜브 어디 겁니까? 구글 어디 겁니까? 다 미국 거죠. 네, 암호화폐 패권까지 이제 하겠다고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네, 과잉 생산이 문제입니다. 물건은 많은데 지금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난리예요. 대공황이 왜 왔나요? 대공황은 수요가 부족하고 과잉 생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대공황이 온다면 과연 미국과 중국 어디가 먼저 올까요? 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입니다. 안 사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탈달러로 외치긴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달러를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술 굴기 하겠다고 해서 많이 따라왔죠. 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사 굴기 해가지고 미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네 이렇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너네를 이렇게까지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우리를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 화가 났죠. 그 다음에 뭐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다 바이두 같은 거 중국 사람들만 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내용 CBDC만 하죠. 비트코인 이런 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놓쳤죠, 이미. 자,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하고 공산주의 특수 가치,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트럼프는 4년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 야, 급한 건 미국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방국들도 다 등 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죠. 근데 자, 시진핑은 평생 권력이다. 과연 그럴까요? 자, 중국민들은 잘 버틴다. 버티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은 중국 편이다. 갈수록 지금 중국 사람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지금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죠. 자, 결국 전 세계가 중국으로 몰려갈 거냐? 과연 그럴까요? 자, 기사를 보시면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들, 전체 외국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거의 팬데믹 전보다 한 15% 감소했다고 하는데 상하이나 이런 데는 심각합니다. 외국인 수준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상하이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막 그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 상하이의 상가나 이런 데들 빈대가 굉장히 많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베이징도 어때요? 장기 체류 외국인이 40% 감소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서 많이 이탈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트남 이런 데 다 이전을 했죠. 그래서 2019년도에 30% 감소했다고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미국은 부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죠. 그래서 트럼프가 골드카드라는 걸 했는데 야, 누가 이런 거 사겠냐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때요? 자, 한 장에 70억입니다. 미국 가려면 골드카드 한 장에 70억인데 이미 3월 달까지 1000명 이상한테 팔렸대요. 얼마입니까? 네, 하나 돈으로 7조입니다. 7조. 자, 제 생각에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뷰들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중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소련 꼴이 날 거다. 저도 이 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이 절대로 어정쩡한 협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로는 뭐 이제 협상할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쉽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이 이번에 완전히 주저앉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AI 기술 패권하고 달러 패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네, AI 기술은 오로 나싱입니다. 네, 전 세계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하고 위안화가 같이 공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군사 공격이 아닌 이상 저는 체제 전복은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거죠. 항상 강대국은. 자, 중국 지도층과 인민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쉬울까요? 시진핑 한 명을 꺾는 게 쉬울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 또 보세요. 미국이 망하면 결국 전 세계가 망합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무역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전 세계 바다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적들이 막 계속 털고 난리가 아니겠죠.
또 미국이 붕괴하면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본이 미국 국채 엄청나게 갖고 있죠. 미국도 일본도 망합니다. 자, 미국이 무역 적자로 전 세계 달러를 풀지 않으면 전 세계 유동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 세계 전부 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죠.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전 세계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때요? 붕괴되겠죠. 자유민주주의의 수도가 무너지면 전 세계는 과연 중국 공산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진핑 통제로 여러분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전 세계 경제 질서는 달러와 이미 한 몸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져요. 같이 죽는 겁니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코린이 아빠 저는 트럼프에 전부 다 배팅을 했죠.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저는 XRP를 70% 비중을 가지고 있고 BTC를 약 20%. BTC는 사실 더 늘리고 싶기도 해요.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2030몇 년도에 거기 240만 달러로 지금 목표가를 조정했죠. 그래서 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XRP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XRP 70% 가지고 있고 비트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H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한 10%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관심은 많은데 이것들도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라나도 좋아 보이고 에이다도 좋아 보이고 온도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네, 총알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주식도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뭔가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서 좀 샀어요. 근데 테슬라 비중이 80%입니다. 네, 테슬라 수익률 나쁘지 않고요. 팔란티어 10%, 애플 10% 샀어요. 네, 애플은 원래 담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애플에 대해서. 하나는 결국에는 관세에서 뭔가 협상을 할 때 애플한테 뭔가 방향성을 줄 거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애플 지갑. 애플 지갑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활성화가 많이 되면 애플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금융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를 담았는데, 테슬라를 왜 80% 했냐? 저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AI를 결국 주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가로 50% 떨어질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발 한국 경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미국으로 협상하러 지금 협상팀이 갔죠. 근데 그거 이외에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 부흥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